강민서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섭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태준 그룹 투자 설명회장이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확인했어요. 강민서, 투자 분석가. 3년간 준비한 가짜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그때 한 남자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투자 보고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저희 건축 프로젝트도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지훈이었어요. 민서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장례식장, 멀리 서 있던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자료 주시면 일주일 안에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민서는 지훈에게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호텔을 나와 편의점에 들렀어요. 소주 한 병을 사서 한강변으로 향했죠. 강변 벤치에 앉아 민서는 저 멀리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린 그 다리였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가족 4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민서는 사진 뒷면에 아버지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민서야, 아빠는 너를 믿는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민서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태준 그룹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어요. 15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태준 그룹 본사 52층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원목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서실장 정민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한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소영과 재무이사 김철수가 배석해 있었어요. 한태준은 민서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분석가,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에 미국 MBA까지 훌륭한 경력이군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한태준은 서류 한 장을 민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맡기고 싶소? 할 수 있겠소? 민서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한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옥상 정원 구경하실래요?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어요. 지훈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정말 날카롭더군요. 앞으로 자주 협업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이 사람은 한태준의 아들이야. 저녁 민서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한태준 가족관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15년간의 사건 타임라인도 빼곡히 적혀 있었죠. 노트북을 켜서 한태준의 계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서는 이 정보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어떠세요?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좋습니다. 민서는 이태원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지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아버지 사업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요. 건축가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민서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지훈의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5년 전에 회장님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던데요. 순간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지우는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민서는 그의 가방에서 빠져나온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수첩을 펼쳤어요. 2010년 3월 15일 강태식 비서실장, 횡령 누명,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지훈이 돌아왔을 때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실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민서는 지훈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리서 뒤를 따라갔죠. 지훈은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민서는 맞은편 카페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 나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으로 그 건물을 촬영했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그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1층 관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나이 든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임대 문의드리러 왔는데요. 관리인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4층에 빈 곳이 있긴 한데 옆 호실은 15년째 같은 분이 쓰시더라고요. 민서는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 밤에만 오시더군요. 민서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50만 원을 관리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방 열쇠 하나만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거기 중요한 걸 두고 갔대요.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 열쇠를 건넸어요. 그날 밤 민서는 검은 옷을 입고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4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벽 한 면에 화이트보드가 보였어요. 한태준의 비리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민서는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발견하고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메모도 눈에 들어왔어요. 캐비닛을 열자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15년 전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강태식이 내부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성아,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태준뿐 아니라 한태성이라는 또 다른 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훈은 민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태식 비서실장의 딸이시군요. 민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지훈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그 후로 계속 당신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15년 동안 침묵했죠? 증거가 있으면서. 지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고 가족을 배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당장 검찰에 제출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만으론 부족해요. 한태성 삼촌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의 증언이 필요해요. 민서는 화이트보드를 노려봤어요. 지훈이 15년간 모은 증거들이 그곳에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태성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방법이 있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과 아버지는 사이가 나빠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았어요. 민서는 한태준의 비자금 정보를 꺼냈습니다. 지훈은 한태성의 연락처와 약점을 공유했죠. 계획이 짜여졌어요. 한태성에게 한태준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어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지훈은 한태성이 받을 만한 위조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증오했던 가족의 아들이 이제 동맹이 되었죠. 일주일 후 한태성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고용한 사설탐정 이강민이
그를 미행했어요. 한태성은 서초구의 고급 빌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빌라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가 들어 있었죠. 한태성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비서실장 정민호도 도착했어요. 민서는 이어폰을 끼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태준이를 당장 만나게 해줘. 정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한태성 이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한태준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3일 후 별장으로 오라고 해. 민서는 즉시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후 오피스텔에서 만났어요. 지훈은 별장 관리인에게서 얻은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응접실과 서재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민서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틀 후 밤 두 사람은 별장에 잠입했습니다. 관리인이 미리 열어둔 뒷문으로 들어갔죠. 응접실, 서재, 침실에 총 8개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민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빨리. 두 사람은 가까스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소연이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3일 후 한태준의 별장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서와 지훈은 1km 떨어진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별장 응접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태준과 한태성이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 정민호가 옆에 서 있었죠. 한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15년 전 일 기억하시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한태준은 냉소를 지었어요. 정리? 내가 미국에서 벌인 탈세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태식을 제거하자고 한 건 형님이었어.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내부 고발 준비하고 있었어.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지. 민서는 차 안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지훈이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태성이 소리쳤어요. 자살로 위장한 것도 형님 짓이었잖아요. 한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녹화되고 녹음되었습니다. 한태성이 별장을 떠나자 민서는 USB를 꺼냈어요. 지훈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검찰청 공익제보센터로 향했어요. 익명으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지훈은 세 곳의 언론사에 동일한 자료를 보냈어요. 오후 3시 한태준 그룹 본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녁 뉴스는 특종을 보도했어요. 민서는 뉴스를 보며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서와 지훈, 그리고 박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태준에게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민서는 가슴에 품고 있던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고인 한태성에게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공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박소연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15년간 침묵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서는 박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어려워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법원 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그 다리였어요.
민서는 난간에 기대어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사진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지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새 프로젝트 함께 하실래요? 민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다리를 건너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물은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어요.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죠.